뭐라고? 플래시 그런 놈이 있었나?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죽인 수많은 아버지들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이상처말인가? 아직도 욱신거리는 걸. 플래시라는 자식이었지. 이인 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주현이입니다. 2023년 6월 14일에 플래시가 개봉했습니다. 이 작품 굉장히 말이 많았고 좀 설왕설래가 있었죠. 원래 에즈라 밀러가 문제를 일으켜서 개봉을 안 하느니 마느니 그랬는데 내부 시사의 평가가 너무 좋고 또 평론가들이라던가 그런 시사의 평가가 너무 좋아갖고 DC가 결국에는 개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 배트걸도 그렇고 얘들이 취소한 게 좀 있었습니다. 지금 아쿠아맨도 개봉하느냐 마느냐 지금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C가 이 영화를 개봉하게 선택을 했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설레발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영화가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리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애들 이렇게 막 설레가 호들갑들을 치니까 그래 뭐 그럼 얼마나 대단하게 나왔나 한번 보자 하고서 이제 보러 갔고요. 오늘 아침에 개봉 당일에 조조로 보러 갔습니다. 우선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굳이 DC 확장 유니버스라고 하죠. DC의 다른 영화들은 볼 필요가 굳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영화 내에서 친절하게 뭐 이전의 사건들이라던가 뭐 인간 관계라던가 뭐 그런 뭐 인물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잘 해주기 때문에 굳이 전작들을 보거나 이 캐릭터에 대해서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요. 뭐 탑건 매버릭이 그랬고 또 잘 만든 다른 영화들이 그랬듯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장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구작 DC 확장 유니버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DC의 드라마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영화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안다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고요. 알아도 좋긴 한데 모른다고 딱히 손해보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래시는 요 근래 나온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데 90년대라던가 미국의 옛날 90년대 80년대에 대한 문화에 대한 향수가 좀 전반적으로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과 백투더퓨처에 대한 오마주라던가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작중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백투더퓨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화 보고서는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플래시 재밌었느냐? 그리고 DC 영화 중에서도 어느 정도냐?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호들갑 떨 정도로 희대 역작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중간한 작품이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나온 플래시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밸런스 타입이라 그럴까요? 밸런스 타입의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DC 영화 중에서 몇 위인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맨 오브 스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잭천지는 아닌데 딱 제가 봤을 때 DC 영화들의 기준은 맨 오브 스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맨 오브 스틸이 전체적인 영화 기준으로 해서는 평균보다 조금 아쉬운 수준이고 이제 DC 영화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게 뭐냐? 그럼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랑 아쿠아맨을 꼽을 건데 그 둘 다 좀 취향이 좀 갈리죠. 취향이 갈리는데 더 플래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나온 DC 영화 중에 제일 잘 만든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아쿠아맨이 더 재미있을지 더 플래시가 재밌을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재밌을지는 아마 거기서 취향에서 갈릴 것 같은데 DC 영화 중에서 탑3 뽑으라면 더 플래시를 꼽을 것 같고요. 전 원더우먼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원더우먼 뭐 앵간치는 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뭐 한 평균 이하 정도? 평균에서 평균 이하 정도에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DC에서 문제는 그거였죠. 괜찮아. 평범해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상업 영화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평균 이상 정도였으면 좋았는데 DC에서 평균이 근데 평균이 진짜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평균 이상을 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DC 영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게 괜찮았느냐? 아까 말했듯이 밸런스 타입이라 그랬죠. 이게 나쁘게 얘기해서는 원더우먼에 비해서 좀 덜 캐주얼하기도 하고요. 맨 오브 스틸에 비해서 액션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쿠아맨에 비해서는 뭐 비주얼적으로 좀 덜 화려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번에 나온 더 배트맨이라던가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비해서는 진중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주제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이 영화들의 그 장점을 뺀다면은 더 플래시가 다 우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잭 스나이더의 맨 오브 스틸 더 플래시가 액션이 아쉽지만 너무 아쉬운 거냐? 그렇진 않아요. 평균 이상인데 잭 스나이더의 맨 오브 스틸은 거의 최고점의 액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거고 다른 평균적인 영화들의 선에 비해서는 더 플래시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출난 단점이 안 보이는 영화예요. 항상 DC 영화들은 뭔가 호불호가 갈리거나 특출난 단점 때문에 말아먹거나 평가가 좀 애매해갖고 좋게 평가하는 게 볼만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DC를 구하기는 힘드네요 정도였는데, 더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DC를 구할 수 있을지도 라고 싶을 정도로 플롯도 괜찮고 캐릭터도 괜찮고 액션도 괜찮습니다. 최고점은 찍진 않지만 평균 이상은 다 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플래시는 적당히 진중하고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교훈도 짓고 적당히 오락성도 있고 적당히 화려하고 적당히 히어로로의 그 주제의식도 있고, 그런 뭐 적절한데 그러니까 적당한데, 원더우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적당하기만 했거든요. 딱 적당하기까지만 했는데, 뭐 잭 스나이더의 그 저스티스 리그라던가 배드쇼는 좀 아쉬웠고, 맨 오브 스틸 같은 경우는 액션은 화려했는데 좀 과한 면도 있었고 플롯적인 면에서 좀 지루한 게 있었죠. 너무 진중했고 무미 건조해서. 근데 이 영화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지루했던 장면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액션 분배도 괜찮고, 그래서 괜찮은 영화 나왔는데 이 영화 끝으로 관짝을 하는 게 대단히 아쉽네요. DC가 뭔가 정신을 차렸나 했는데 하기엔 너무 늦었죠. 여러모로 좀 늦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쪽에서는 에즈라 밀러가 어땠느냐, 문제의 주인공이죠. 에즈라 밀러가 어땠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악마의 재능인 것 같습니다. 1인 다역을 하는데 연기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둘이서 뭐 특수효과도 괜찮았겠지만, 뭐 예고편에서 나왔지만 플래시 둘이서 막 돌아다니는 장면이라던가 서로 다른 플래시를 만든다던가 뭐 그런 게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인물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에즈라 밀러의 연기가 대단히 괜찮았습니다. 적당히 사이코 같기도 하고 적당히 진주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악마의 재능인 것 같은데, 이 배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카데미 상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렇다고 이 영화가 희대의 걸작인 것도 아니라서 이 배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이 배우 자체는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에즈라 밀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음에도 연기 괜찮았고 캐릭터 괜찮았고 영화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죠. 이게 더 플래시의 장점인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더 플래시에서 정말 마음에 들고 되게 흥미롭게 봐왔던 점은, 이게 DC 확장 유니버스가 좀 마블이랑 다르게 좀 꼬인 게 있었죠. 이런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면은 그 캐릭터의 개별 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합쳐지는 크로스오버 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별 무비가 있고, 이게 뭐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석적인 방식이었는데, DC는 안 그랬잖아요. 맨 오브 스틸 나오고 그냥 바로 저스티스 리그로 바로 건너뛰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뭐 원더우먼 모릅니까? 사이보그 모릅니까? 슈퍼맨 몰라요? 배트맨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 관객들한테 특히나 마이너한 캐릭터는 플래시거든요. 근데 이 플래시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 단독 무비에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시작과 2편의 느낌을 잘 섞어놨습니다. 이게 보통 히어로 무비 1편은 주인공이 능력을 얻고 능력을 안정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 자기와 딱 안티테제에 있는 악역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각성을 하고 자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 주인공은 이미 유명한 상황이에요. 주인공은 이미 유명한 상황이고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를 해결을 하죠. 이 작품이 흥미로운 건 말이죠. 이 두 개 합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자기처럼 똑같이 강화가 됐지만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그 그린 고블린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고, 아이언맨도 아이언몬거 자기랑 비슷한 캐릭터를 만나죠. 그리고 DC에서도 슈퍼맨과 저도 똑같은 크립토닌인데 크립톤에 대한 저기가 다른, 서로 다른 길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블랙팬서도 블랙팬서와 에릭 킬몬거 서로 비슷한 듯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캐릭터죠. 근데 2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죠. 항상 일단 주인공이 유명하다는 전제를 깔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가 짬뽕이 돼 있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플래시 단독 무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플래시가 이제 속편 비슷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짬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게 스포일러라서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플래시를 모르는 팬들이랑 플래시를 아는 팬들을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이걸 너무 선택을 잘했습니다. 보통 너무 뉴비 유입을 위해서 올드팬을 좀 실망시키거나 올드팬을 위해서 좀 너무 고인물의 행동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잘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밸런스 타입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진짜 독특하고 특출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1편과 2편의 느낌을 둘 다 가지고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근데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제일 많이 거론되는 단점이 특수효과입니다. 특히 그래픽인데 인물 그래픽이 아쉬워요. 이게 영화 특성상 인물 그래픽이 대단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물 묘사, 이 품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슷했던 게 워쇼스키 형제의 매트릭스가 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특히 매트릭스 2, 3편 가면은 네오라든가 스미스를 CG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차이점이라면은 매트릭스를 예시로 들자면은 광각으로 잡거나 화면이 어둡거나 빠르게 지나가거나 해서 그 얼굴 그래픽이 좀 짜치고 뭔가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는 거를 좀 최대한 숨기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거든요. 클로즈업이 많거나 느리게 보여주거나 그런 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인물 그래픽이 어색한 게 좀 대단히 많이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개봉 연기가 많았는데 아까 제작비 더 투입하더라도 이왕 2판 4판인 거 제작비 좀 투입해갖고 좀 인물 그래픽 좀 강화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가 좀 캐주얼한 거를 지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간선을 다뤄갖고는 뭔가 이펙트가 들어간 장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일상적인 상태에서 인물 그래픽이 좀 묘사가 되는 거는 좀 아쉬운 게 좀 많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슈퍼걸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샤샤키에가 맡았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헨리 카빌이 뭔가 남자가 된다면 좀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 연기도 괜찮았고 비주얼적으로도 괜찮았고요. 묘사도 괜찮았고 캐릭터 묘사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로 아쉬운 거는 마케팅 차원에서 등장한 게 좀 아쉬웠어요. 이게 캐릭터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후반부에 등장하거든요.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이거 차라리 포스터나 예고편에 등장 안 하고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딱 등장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거를 예고편이라던가 포스터에서 굳이 꺼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캐릭터의 힘이 뭔가 더 강해졌을 것 같은데 파급력이라던가 그래서 아쉽고 분량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잠재성이라던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그런 게 좀 한정이 됐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숨겼으면 오히려 조금 더 좀 이 단점이 좀 덜 왔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오마주라던가 까메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구작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장점으로 언급했지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모르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야 더 재밌네 진국이구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묘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찍먹으로 나오는 것 같다 해서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쿠키 영상 딱 하나 있는데요. 엔드 크레딧 전부 다 올라가고 나옵니다. 근데 뭐 딱히 후속편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떡밥이 나오진 않고요. 그냥 일종의 개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서 뭐 시간 없고 뭔가 좀 떡밥에 대해서 좀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개그 장면이고 뭐 계속 즐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끝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플래시 정리하자면은 꽤나 준수하게 나왔다. DC의 확장 유니버스라고 불리죠.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DC 확장 유니버스에 나온 영화 중에 거의 원탑급이고 좀 넉넉하게 보더라도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쿠아맨, 더 플래시 이 세 개 정말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다. 올해 최고의 영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히어로 영화 이야기할 때 한 번 정도는 거론될 것 같고요. 특히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그냥 평균적으로 괜찮네 정도가 아니라 평균 이상급이 되는 영화가 나왔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전성기의 마블 영화들 중에서도 좀 수작으로 평가받는 영화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캡틴 아메리카 11호 정도는 너무 잘 만든 영화고 윈터 솔저라던가 그런 건 너무 잘 만든 영화고 딱 그 아래급 영화들 있잖아요.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쉬운 장면 그냥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크립토니인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 슈퍼걸 얘기랑도 좀 겹치는데 크립토니인들에 대한 묘사가 좀 아쉬웠다. 맨 오브 스틸 봐갖고 얘네들이 또 드래곤볼 액션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얘네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살짝 허술하게 묘사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드래곤볼 액션 같은 거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쉬웠는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잭 스나이더의 액션에는 못 미치지만 그 외에 다른 면에서는 상위 호환이다 라고 해서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왔고요. 뭔가 보고 나서 막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야 이거 돈 아깝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맥스로 볼 가치가 있느냐?
어느 정도는 아이백스로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막 엄청 초특급 액션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비주얼적으로도 괜찮은 액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영화 1.9대 1이라서 거의 아이맥스 화면비 풀스크린 뷰를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영상 같은 거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이맥스 시청도 어느 정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보세요까지는 아니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급이 될 것 같습니다. 관짝에 들어간 DC를 구원할 작품이었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진작에 나왔으면 좋았는데가 됐어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따져보자면은 관짝에 들어갈 DC를 구원할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 포지션과 개봉 시기에 따라서는 그 정도 가치까지는 있었으나 굳이 이 영화가 그럴 시도까지도 안 했던 것 같고 이 정도로 맞았는데 견디네. 그러니까 최후의 숨결로 계속 얻어 터지는 거야. 막 주인공이 터지다가 이제 죽어갖고 숨 넘어가기 전에 악역한테 평생의 불구가 될 수 있거나 평생에 남은 상처 한번 딱 남기고서는 쓰러진 거지. 그게 바로 이 DC의 플래시가 되겠습니다. 그 내가 상대와 악당은 못 이겼지만 이 상처 말인가? 그때 그 플래시란 녀석이 남겼던 상처지. 그 녀석을 생각하면 아직도 욱신거리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상처도 안 남고 뭐라고? 그런 놈이 있었나? 그럴 수가 있었는데 나를 죽인 놈한테 뭐라고? 플래시 그런 놈이 있었나?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죽인 수많은 아버지들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상처 말인가? 아직도 욱신거리는군. 플래시라는 자식이었지. 이인 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플래시의 가치? 그런 거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조만간 스포일러 토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액다의 존이었습니다.